미국의 달러와 스위스의 프랑과 함께 안전자산의 대명사이던 엔화의 가치가 대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위기 때면 엔화 가치는 오른다라는 외환시장의 공식은 일본인들의 망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현재 대한민국의 원화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일본의 화폐인 엔화의 값은 자유낙하 중에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 대폭락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외환시장에서 엔화 값은 달러당 120.4엔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6년 2월 1일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이후 엔화 가치는 4.7%가량 하락했습니다. 올해 강세를 이어가는 미국의 달러와 보합세인 한국의 원화와는 사뭇 다른 포지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질 때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와 함께 국제 자금이 폭풍을 피하는 주요 피난처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엔화 값은 4개월 만에 달러당 110엔대에서 80엔대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 경제를 구하려 펼쳤던 일명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중 하나가 엔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금융을 완화시켜 엔화 약세로 수출 증가를 노리며 기업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가 상승을 시킨 후 투자 증가를 받아 임금 상승, 소비 증가라는 선순환 시나리오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2013년 3월 취임 직후부터 초저금리 등으로 엔저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무리수였고 오랜 초저금리로 미국 등과의 시장금리 차가 확대되며 수많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2%대이며 일본의 국채금리는 0%대입니다. 이것은 엔화 수요가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엔화의 가치 대폭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엔저는 일본이 죽도록 바래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포인트는 이것이 아닙니다. 경제 변동성이 클수록 엔화는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으로 가치가 올라야 하는데 러시아 전쟁발 경제 불안에도 가치가 폭락하고 있어 안전자산 타이틀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 현재 엔화 가치 폭락을 보는 시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인플레이션율이 8%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국 당국이 계속 엔화 약세를 허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엔화 약세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일본이 러시아를 지원했던 일이 들통나 이것에 대한 해명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 파탄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무지함에 자국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체들이 엔화 가치 상승을 피해 해외로 나가 수출이 줄고 원유 등 원자재 의존도는 높아져만 가는데 기시다 총리, 그는 외신에 일본을 선전하는 것만 할 뿐이고 일본 내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엔저로 기업 이익이 늘고 늘어난 이익을 기업이 일본 경제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기대했는데 망해가는 경제 회복 불능인 나라에 재투자를 하는 멍청이가 어디 있나.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대부분 국외 투자를 늘리면서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것. 이것을 시작한 아베부터 받아들인 기시다까지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들이니 일본 경제와 엔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을 전했으며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역 적자. 일본이 대러 지원이 들통나 무역 적자는 더 심해질 것. 아베의 무리한 정부 정책으로 누적 무역 적자가 30조엔. 기시다 총리는 이 정책을 계속 진행 중. 일본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성장률은 오르지 않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후 원유를 비롯한 자원값이 크게 올랐으며 해외 보유 자산의 변화도 원인인 것입니다. 일본은 335조엔에 이르는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 국가라서 유사시 해외 자산을 팔아 엔화를 사들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현재 어려워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식이나 채권 등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았지만 지금은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직접 투자 비중이 커져 곧바로 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제로금리인 엔화로 고금리 외화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거래도 저금리인 원화 캐리로 대체되면서 엔화가 필요 없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미즈호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라카마 다이스케는
일본 엔을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엔화의 수급 환경에 최근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말이 많다. 일본 정부는 가치 폭락을 지켜보고만 있다. 미주호 은행은 엔화 가치 폭락에 한국의 원화 상품 도입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내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지만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유지를 결정해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폭스 언론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말을 인용하여 전례 없는 엔화 가치 하락, 일본 경제의 약점이 드러난 것. 일본처럼 수출 중심 경제에 자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 일본의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몽상에서 헤매고 있지만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 상식으로만 생각했던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엔저에 덫에 갇힌 일본 국가부채 비율은 358%에 육박했으며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엔화 하락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엔화 사태에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수출국인 한국과 일본 중 승리자는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이 자국 통화 가치나 경제력의 중요한 요인. 일본의 기업이 대한민국에 졌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꼴. 일본 경제와 기업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성장을 끝낸 대한민국이 안 된다. 일본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자문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인류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많은 기업들에 처참하게 무너진 일본의 기업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무리하게 선전하며 수출하려다 발목을 잡힌 일본과 일본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엔화 가치 폭락으로 일본 내부에선 엔화보단 원화를 써야 한다는 말이 많으며 이미 한국의 원화를 다량으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엔화를 샀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일본. 경제, GDP, 화폐 가치 모두 회복시키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대러 제재와 함께 일본도 제재를 당할 것이고 대한민국보다 아시아에서 손꼽는 강대국이라고 선전하던 일본. 그들의 실상은 모두가 하락세며 파탄을 맞이하는 개도국이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항상 앞서며 경제 성장과 화폐 가치 상승을 이뤄냈다며 선전하던 일본. 그들의 실상은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까요? 이상 반도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외신 뉴스를 인용 및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